안녕하세요. 주간 매거진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인물로 리날덴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업계에 아주 오래된 매크로 전략가 짐 비앙코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짐 비앙코는 비앙코 리서치의 설립자이면서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짐 비앙코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산업에 발을 디디면서 업계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UBS나 리먼 브라더스와 같이 큰 투자 회사에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와 1998년에 비앙코 리서치라는 자신만의 기업을 설립을 하고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관점에 도전을 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뷰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거시경제, 채권, 글로벌 경제 전반에 있습니다. 비앙코는 유튜브나 트위터로도 자신의 통찰력을 널리 알리기를 좋아하고 여러 금융 뉴스에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비앙코 리서치라는 그의 유튜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더 찍어내어서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경제 부양책과 코로나 이후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아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들어섰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짐 비앙코는 이것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스티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티키는 끈적끈적하다는 의미인데요. 한번 오른 인플레이션율은 더 이상 그 이전에 낮은 인플레이션율로 내려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원자재가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처럼 천연가스나 원유가 많이 생산되는 원자재 부국들은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더 높은 고금리 이율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The Fed is fighting the market. 연준은 시장과 싸우고 있다. 짐 비앙코가 유튜브 영상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비행기 착륙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입니다. 아마 경제 관련 유튜브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소프트 랜딩은 비행기가 천천히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과열 상태를 벗어나 큰 충격 없이 성장이 천천히 둔화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빗대어 보면 페드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에도 큰 침체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가 정착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소프트 랜딩을 연착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준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연준이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침체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가장 혼란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면에 연착륙에 실패하여서 하드랜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착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가 생각보다 약해서 그것을 버티지 못해 실업률이 올라가고 또 기업이 파산하는 등 이런 침체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경우와 달리 짐 비앙코는 현재 시장을 노랜딩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랜딩이 필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착륙이 필요 없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현재 경제가 충분히 강해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현재 경제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어서 침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랜딩 상황에서 만약 페드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짐 비앙코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 비앙코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면 현재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 같은 침체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강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랜딩 상황에서 만약 페드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오히려 이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짐 비앙코는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식에 대한 짐 비앙코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탁 컨센트레이션, 주식 집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뒤에 보이는 차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S&P 500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5개의 주식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았는데 상위 5개의 목록이 S&P 500 시가총액의 25.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60년 만에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비앙코 리서치에서 가져온 바로 그 차트입니다. 차트의 제목을 보면 S&P 500에서 가장 큰 5개의 주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 빨간 바를 보시면 2024년 3월 1일 기준 S&P 500 시가총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이 있습니다. 이 5개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25.62%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비율을 언제 차지했냐 살펴보면 맨 왼쪽에 빨간색 바를 보시면 1964년 27.6% 정도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주식이 60년 만에 가장 최소로 다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명언이 있듯이 여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쪼개서 위험을 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주식의 집중도, 스탁 컨센트레이션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쏠려 있는 쪽은 바로 AI 테마와 관련이 있다고 짐 비앙코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비앙코는 현재의 AI 테마에 대해서 2000년대 닷컴 버블과 자주 비교를 하곤 합니다. 닷컴 버블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 어떤 환상이 지금 현재에는 실현되어 있는 것처럼 짐 비앙코는 우리가 AI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미래, 계획이 추후에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AI 시대가 단지 6개월, 1년 혹은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최소 15년 혹은 20년 정도 걸릴 수 있는 문제라고 비앙코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계획이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AI가 미래에 잘 나갈 때의 어떤 생산성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가격이 지금 주식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를 잘 생각을 해보면 테크에 대한 거품이 끼어서 가격이 쭉 올랐다가 한 번에 꺼지고 난 다음에 현재 가격까지 차츰차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봐서 짐 비앙코도 이 계획이 실현되려면 충분한 시간과 또 어떤 충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짐 비앙코는 앞서 현재 시장 상황은 노랜딩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제는 강하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나 연착륙을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짐 비앙코의 노랜딩 견해에 대한 반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씩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 침체나 연착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경기 침체나 혹은 과열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짐 비앙코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실업 관련 지표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짐 비앙코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서부 국경을 통해 망명을 신청하는 대규모 이민자들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들은 대부분 멕시코나 혹은 중미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는 실업자로 보통 통계에 잡히게 됩니다. 실업자의 수가 이들을 위한 일자리 수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경제 둔화가 아니라 미국 인구 통계의
변화 때문이라고 진비앙코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규 실업수당 청구 증가에 대해서는 허리케인이 7월달 텍사스나 휴스턴 지역을 강타하였고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더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주일의 기간이라도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실업률이 실제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결코 나쁘다는 반증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30년 국채 금리 관련 차트입니다. 미국 국채에 관한 진비앙코의 견해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1988년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쭉 우하향하다가 2020년도에 바닥을 찍고 현재 조금 상승 중입니다. 국채 금리가 우하향했다는 것은 반대로 국채 가격은 계속 우상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앙코는 40년 동안 채권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세장이었고 수익률이 2020년도에 0.5% 정도에 도달을 하면서 끝이 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채권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금리는 떨어지는 구조였으며 이것으로 이익을 보던 시기는 이제 종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0%에 가까이 수렴했으므로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0%에 수렴한 장기 금리는 반드시 다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앙코도 장기 금리는 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와 같이 2%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는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만약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면 이것은 또 금리 상승의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준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비앙코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채권 금리가 비정상으로 낮아진다면 채권 시장에서 이를 가만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서 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채권 자경단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올 것이며 고금리, 이전과는 달리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앙코 리서치 어드바이저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24년 7월 8일 레터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터의 제목이 시장 대 연준입니다. 이것은 연준과 시장 간의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투자자 레터를 이해하기에 앞서 중립금리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먼저 필요합니다. 중립금리란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침체시키지도 않는 균형적인 금리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며 또 계산하기 힘든 금리입니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과 시장이 대립하는 이유가 바로 이 중립금리에 있는데요. 다음 차트는 연준의 장기금리 추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차트의 주황색 부분이 추정치의 중앙값에 해당됩니다. 수년 동안 장기금리의 주황색 중앙값의 경우 2.5%였으나 이것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해서 맨 오른쪽 24년 6월의 것을 보면 2.75%까지 높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립금리, 즉 경기가 과열되지도 않고 침체되지도 않는 연준이 원하는 금리 수준은 2.75%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2.75% 수준의 금리를 맞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의 차트에서는 우리는 시장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추정치를 알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방금 봤던 연준이 추정하는 중립금리인 2.75%입니다. 파란색은 단기자금 선물 시장의 4년 뒤까지의 프라이싱인데 진비앙코는 이것을 시장이 예상하는 중립금리 추정치로 보았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중립금리인 파란색은 현재 3.73%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 수준과 시장이 생각하는 중립금리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하는 파란색 중립금리는 심지어 최근에 4%를 거뜬히 넘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차트는 비앙코 리서치에서 가져온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를 나타내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도까지의 왼쪽
파란색 차트의 움직임은 QE 양적 완화 이전의 차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때 실질금리 평균이 2.55%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0년부터 22년도까지를 나타내는 빨간색 차트의 움직임은 QE 양적 완화를 하던 시절의 움직임입니다. 이때 실질금리 평균은 마이너스 1.08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현재까지 파란색 차트의 실질금리는 2.9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준의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치가 낮은 이유는 연준의 기준이 양적 완화 기간이었던 빨간색 차트의 수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금리의 평균이 마이너스 1.08인 시기로 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2.93%는 연준에게는 너무 높고 제약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에 빨간색 기간의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QE 양적 완화 이전의 왼쪽 파란색 차트의 실질 금리인 평균 2.55%가 중립 금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실질금리가 평균 2%일 때가 이상적이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 이전에 왼쪽 파란색 차트의 실질금리의 평균은 현재의 2.93%와 그리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은 시장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짐 비앙코는 트윗을 잘 활용하기로도 유명한데요. 현재 금리 상황이 정말 페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약적인 상황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으로 실제로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3월부터 S&P 500이 29%나 더 상승했다는 차트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금리 상황이 페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제약적이었다면 S&P 500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현재 미국의 주류 의견으로는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짐 비앙코의 노랜딩 의견보다는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짐 비앙코는 2021년이나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예측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짐 비앙코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